저번에 그 공익훈련소 반응 좀 괜찮았어요. 제가 또 유튜브 하지 않습니까? 공익으로 받았기 때문에 또 공익으로 가야 된다. 공익 준비해왔습니다. 정말 센스가 있는 분이고 내가 군생활 정말 A급처럼 너무나 잘했다. 이미 눌렀어. 공익계 해병대 공익 제보합니다. 예전에 그 공익계 특전사 있었거든. 산악공익 해가지고 공익계 특전사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익계 해병대야.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조선님. 얼마 전 영상에 공익 관련 얘기가 나와서 현역 사이에서 주제 넘는 발언이 아닐까 우려되지만 아니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본인의 여건에 맞춰서 이 공익을 가고 국방의 의무를 마친 거기 때문에 뭐 주제 넘는 발언이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간에 나름 소신껏 자부심 있게 사회 복무를 마쳤다고 생각하기에 용기 내어 사연 올려봅니다. 공익하면 떠올리는 헬무지는 보통 요양원, 아동센터, 푸드센터 가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지원자 수가 적어 거론조차 되지 않는 소방서 공익에 대하여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 3월에 어느 지역 안전센터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스택이 차서 동사무소나 학교 같은 꿀무지에 지원하고 싶었으나 올해로 떨어지면 3년 대기라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경쟁률이 제일 낮은 소방서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당일 가벼운 사무실 청소, 빨래 등만 하면 그 이후로는 사무실이나 대기실에 박혀 자유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크게 뭐 일하는 게 별로 없었겠지. 박사라고 하루하루 파라다이스를 즐기고 있던 와중 저에게 출동이란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기본적인 들것 조작과 구호 물품만 익히고 나간 첫 출동에서는 난생 처음 타보는 구급차와 환자를 보조한다는 불안감 그리고 설레임이 가득한 상태로 첫 환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동한 저의 첫 환자는 두통을 호소했고 가벼운 처치 후 응급실에 데려다 주었고 오는 길에 긴장하지 말라며 반장님이 커피를 사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처음에는 뭐 다 잘해줍니다. 긴장하지 마. 뭐 다 잘할 수 있어.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토닥이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파리지옥이라던가 늪 같은 곳으로 점점점 빠져가는 거야. 그때 탈출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서 점점 일에 적응되어 갈 무렵 대다수의 119 신고는 응급 상황에서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반장님이 말하길 급차, 그러니까 구급차를 급차라고 표현을 하나 봐. 호출이 2대가 불리면 그때는 CPR, 그러니까 심정지 출동이니 각오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야간주 밤이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하던 것을 멈추고 서둘러 준비하던 중 평소와 다르게 2대 급차가 호출되었습니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수천 번 연습했던 심폐소생술을 제가 할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가짐이 매우 무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장소는 요양원. 서둘러 현장에 나가 반장님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망자분을 들 것에 실어 응급구조사 반장님과 저와 교대를 하며 CPR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마네킹과 다르게 가슴 압박이 움푹 들어가지 않았고 더 힘을 주어 갈비뼈가 골절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군 훈련이라던가 그런 거 받을 때 이제 CPR 연습을 하면 이게 쑥쑥 들어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잘 들어가진 않나 봐. 아무래도 뼈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으스러질 때까지 세게 하는 거지. 시속 100km를 육박하는 달리는 차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온 몸에는 부딪히는 충격으로 멍이 들고 한시라도 멈추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다리는 후들거렸고 극한의 정신력으로 소생에 힘썼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회복무요원의 삶과는 조금 많이 다른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공익계 해병대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빡센 것 같아요. 혼신의 힘을 다 썼지만 결국 소생하지는 못하셨고 망자분을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첫 CPR을 마치고 돌아와서 대기실에서 잠을 청하는데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꿈에 망자분이 나와 손짓을 하더군요. 그렇게 한동안 여러 번의 심정지 출동을 나갔지만 그때마다 가위에 눌렸었고 하루하루 정신적으로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이후에도 정신적 트라우마를 크게 겪은 출동 썰을 몇 가지 제보드리자면 이거 다음이 굉장히 좀 쇼킹한데 첫 번째로는 열손가락 절단. 공장에서 노동자가 열손가락이 갈려 뼈마디에 전부 하얀색이 비쳐서 고통에 호소하는 현장을 마주했던 기억이 납니다. 붕대를 감고 재빨리 응급처치를 하여 응급실로 이송하였는데 정말 마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런
이런 거를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 사건 사고 현장에 가서나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겠지. 두 번째는 블랙아이스 사고라고 해요. 보통 TA, 그러니까 교통사고라고 하는데 그 신고가 예후가 굉장히 좋지 못하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화물차가 아이스에 미끌려 전봇대에 부딪혔는데 조수석에 있던 분이 창문 밖으로 튕겨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안 했을 확률이 높겠죠. 운전자는 벨트를 한 나머지 의식은 있었는데 이송 중에 조수석에 탔던 지인분의 안부를 계속 물었던 안타까운 상황이었네요. 그 와중에 현장에서 사고 현장 환자를 사진 찍던 다른 부서 사회복무요원은 흡사 악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굉장히 좀 처참했겠지만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본인의 일이니까.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세 번째로는 안면 함몰 사고. 공장 기계에 눌려 안면이 함몰되는 사고였는데 얼굴에 수건이 덮어져 있더군요. 직접 보진 않았지만 예상이 되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네 번째는 자살. 이게 사고가 굉장히 좀 굵직굵직하고, 물론 이제 현역들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 전쟁이라든가 그런 게 발발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긴 하지만 이런 끔찍한 상황을 실제로 보는 일은 사실 흔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 거야. 자살 같은 경우에는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돌아가신 망자분이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장을 보고 알 수 없는 기분에 한동안 크게 우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괜히 소방사가 자살률이 높은 직업이고 PTS가 걸리기 쉬운 직업이 아니더군요. 정신적인 고난으로 직종을 옮길까 고민도 했었지만 현장에 나가서 구호 활동을 하는 일이 평생을 담보로 보람찬 수행이라 생각했기에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지 이후로도 계속되는 재난 상황과 긴급한 현장 출동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게 되었고 결국 작년 12월 말에 무사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진짜 할아버지! 전역 후에 친구들과 어김없이 나오는 술자리, 군대 얘기에서 제 보직 얘기를 꺼내면 네, 다음 공익, 그래봤자 현역 아래지 등등 낄 수 없는 현역과 공익의 선이 그어져 있더군요.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 현역 친구들이 인정이 아니라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물론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전역하고 1, 2년 정도까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전역하고 졸업하고 직장 구해서 들어가서 뭐 선배가 공익이 나왔네, 해병대가 나왔네, 면제니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시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의 했던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사회생활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입어 2년간 타지에서 먹고 자고 군생활한 현역 장정들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같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왜 천대받아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힘쓰는 소방관 분들과 국방의 의무를 짊어진 모든 남성들이 존중받고 대우받는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사연을 보면서 이 제보자가 평상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내는지는 충분히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국방의 의무를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걸 통해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울 일도 없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거를 보시는 친구분들, 이 제보자분께서 공유를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친구분들 이 제보자분께 그래 고생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